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유력한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한라산에 이어 곶자왈과 오름, 생물권 보전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범죄가 강력 사건에 이어 마약 범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약을 몰래 반입하거나 투약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 지역 수돗물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첨단 장비까지 동원한 탐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특히 올해 제주 포럼에는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해 제주는 물론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출발한 전세기를 타고 환한 웃음과 함께 제주공항에 도착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지난해 5월 인천에서 열린 세계교육 포럼에 참석한 지 1년 만에 귀국한 겁니다. 반기문 총장의 첫 번째 일정은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 임원진과의 간담회. 반기문 대망론과 함께 여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면서 대권 도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주최한 환영 만찬에는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등 해외 유력 인사들은 물론 정진석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도 참석했습니다. 반 총장은 내일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황교안 국무총리와도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제주 포럼은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을 주제로 사흘 동안 열립니다. 평화와 환경, 경제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We have shown that what is essential for our success is cooperation. Cooperation with city, subnational and national governments to help implement green growth policies. 60여 개국에서 5천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제주 포럼은 오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가 경영에 도전하고 싶다며 대권 도전 포부를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제주 포럼 첫 번째 세션인 신문 콘서트에서 국민들이 바라고 시대적으로 국가 경영에 책임이 맡겨진다면 도전해보고 싶은 꿈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원 지사는 제주도민들은 도지사로서 제주부터 잘 신경 쓰라는 마음이 더 크다며 대권 도전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환경 파괴와 난개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한라산 국립공원에 이어 곶자왈과 오름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녹음이 싱그러운 숲길, 한 해에 42만 명의 탐방객이 다녀갈 만큼 명소가 된 곳입니다. 인기를 끄는 만큼 불법 주차는 골칫거리.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다 보니 갓길에 위태롭게 주차하는 운전자들이 눈에 띕니다. 좀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꼭 렌터 해야만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셔틀버스라든가 일반 버스라든가 뭐 그런 거는 대중교통은 거의 사람들이 이용하려 들지를 못하더라고요. 최근 제주의 자연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곳곳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제주도는 국립공원을 확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곶자왈과 오름, 해양도립공원과 생물권 보전지역 등 주요 생태축을 연결하는 국립공원 광역화를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곶자왈도 보존하고 오름도 보존하면서 지혜로운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제는 좀 같이 검토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관리 체계도 갖추고 좀 더 편익시설도 같이 연결시킬 수 있고 같이 했을 때 오히려 더 가치가 좀 나아지고.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국립공원 확대 방안을 연구한 뒤 내년부터 주민설명회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 본격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립공원이 확대될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는 물론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할지를 놓고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최근 중국인 살인 사건 등 외국인들에 의한 강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외국인 범죄가 이제는 마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주로 들어온 30대 중국인 남성이 제주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4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11g을 들여오다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은 마치 동충하초인 것처럼 포장지를 따로 만들어 단속을 피하려 했습니다. 지난 2월에도 20대 중국인 가이드가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걸려 구속됐습니다. 외국인들 관광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권 침해 우려 부분 때문에 일일이 개별적인 정밀 수색이 다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수사에 약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제주 시내 모텔에서 20대 태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녀 4명이 필로폰을 투약했다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환각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다 태국인 여성이 속옷 차림으로 뛰어내리는 바람에 적발된 겁니다. 그 외국인들에 의해서 투약된 상태에서 강력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네들끼리만 마약하면 좋은데 한국인들한테 이제 전달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제주로 밀수된 마약류는 국내선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쉽게 빠져나갈 수 있어 자칫 제주가 마약 반입의 거점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마을 어장 출입을 놓고 스쿠버 다이버들과 해녀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서귀포항 동방파제에서 서귀동 어촌계 소속 해녀들이 스쿠버 다이버들의 마을 어장 출입을 통제하면서 양측이 하루 종일 대치했습니다. 해녀들은 이곳이 다이버들의 교육 장소로 쓰인 뒤 해산물 채취량이 줄었다고 주장했지만 다이빙 업체 측은 일방적인 출입 통제 때문에 관광객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얼마 전 제주 지역 수돗물의 절반이 땅속으로 새고 있는데도 제주도가 20년 동안이나 속여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는데요. 이렇게 줄줄 새는 수돗물을 막기 위해서 첨단 장비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중산간 지역의 한 식당. 수도꼭지를 끝까지 돌려봐도 약한 물줄기만 졸졸 흘러나올 뿐입니다. 화장실 사용하거나 2층에서 사용할 때는 주방에가 물이 약하고 식기건조기 돌릴 때 그때 물이 엄청 약해요, 수압이.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 찾기 위해 탐사 차량이 출동했습니다. 상수도관에 음파를 감지하는 케이블을 넣어 100m쯤 지나자 물이 새는 소리가 감지됩니다. 그 누수 지점 지금 도착했으니까 위치 정확히 좀 찾아줘. 땅 위에서는 위치 탐사 장비를 들고 케이블에서 쏘는 신호를 포착한 뒤 물이 새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이 센서가 달린 케이블이 물 흐름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이 관 내부 상태와 누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제주시 애월읍과 대정읍에서 탐사 장비를 활용해 물이 새는 곳 2군데를 찾아냈고 실제와 다른 관망도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인구입이 많다 보니까 장내의 물 문제에 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새는 물들을 빨리 잡고 유수일 향상을 하기 위해서 제주 지역 상수도 누수율은 43%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땅속으로 새어나가는 수돗물을 줄이는데 첨단 장비들이 도움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개발센터가 관광단지와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2018년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고 85%까지 감면하는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조례 특례 제한법의 감면 조항이 지난해 폐지되면서 조례에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제주포럼 참석차 제주에 온 홍영포 통일부 장관은 오늘 제주 4대 부설고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특강했습니다. 홍 장관은 오늘 특강에서 현재 통일을 향한 정부의 정책은 남과 북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남과 북이 한민족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슬픔을 보듬어 안기 위해서라도 통일을 향한 발걸음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MBC 5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특별자치도 출범 10년과 원희룡 지사 취임 2년을 앞두고 이에 대한 평가와 과제 등을 심층적으로 보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교통과 주택, 쓰레기 등 제주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를 비롯해 서민 밀착형 프로그램을 제작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제주 한라병원의 중앙전산 시스템이 7시간 넘게 마비돼 외래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라병원은 오늘 오전 8시쯤 중앙전산 시스템이 다운됐고 오후 3시 반쯤 시스템 복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이 복구되는 동안 모든 진료과에서 외래 환자 진료가 중단돼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한라산 진달래밭 대피소 인근에서 산행을 하던 관광객 23살 정모 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져 함께 온 일행이 119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헬기를 통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5,000톤급 경비 함정인 이청호함이 서귀포 해경에 배치됩니다. 이청호함은 길이 150m에 폭 16.5m, 높이 22m로 급유 없이 16,000km를 항해할 수 있어 조난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 해양경비안전선은 오는 30일부터 5일 동안 이청호함의 취역 훈련을 진행한 뒤 배타적 경제수역 경비 등 실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누리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한 시행령은 상위법은 물론 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공항 활주로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항공기 지연 운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항공기 지연율은 18.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아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